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자, 이번 선거가 끝난 지 한 3일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좀 두통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냥 이제 정치 신경도 쓰기 싫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상을 했었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놀랍거나 이상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황교안이라는 박근혜 때 국무총리 하면서 나라를 말아먹었던 사람이 또다시 야당의 대표가 돼가지고 이런 선거를 치른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그런 선거였죠. 상식적인 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썩어 빠진 당에 투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같이 이재명을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지지 그리고 이 민주당 내 역학구도를 아는 분들만 이번에 엿먹어봐라 하면서 그냥 이런 쓰레기 정당을 한번 찍어준 것이죠. 뭐 색다른 경험이긴 했지만 썩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좀 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선거가 끝난 4월 16일 오후 4시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네요. 이미 읽어보신 분들 있나요? 저는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님이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자신의 소회를 밝히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현재 대법원의 현재 재판이 계류되어 있고 그리고 강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어찌 보면 정치적 논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의 이 정치적 의사 표현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뭐 이미 지난 영상에서 누누이 말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3분의 2 이상 얻을 것이다. 압승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선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재난 사태는 둘째치고 이런 전무후무한 이런 상황을 맞이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가 보여준 특출난 행정력, 집행력, 이런 솔선수범, 공직자의 자세, 능력 있는 모습을 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속해 있는 당이 어디냐? 민주당 아니냐? 그리고 현재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잘 방어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식적인,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재명의 이 영상을 찾아보거나 이재명의 SNS를 찾아보거나 이 정도면요. 정치에 상당히 관심 있는 국민이고요.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그냥 9시 뉴스, YTN 뉴스, JTBC 뉴스룸 한번 보고 현재 나라가 돌아가는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해보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상정 교수님이 완전히 오판을 한 것이죠. 뭐 미래통합당이 3분의 2 압승할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크게 이길 것이라는 이런 분석을 내놓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를 세밀하게 분석하거나 고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세세하게 분석하지 않고 그냥 상식적으로 평범하게 대중적인 사고방식을 한다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님이 오늘 나타낸 정치적 의사 표현도 이렇게 정치를 분해하고 분석하고 막 이번에 뭐 부정선거니 많이 실시간 검색에 올리기도 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이렇게 세밀하게 정치를 이렇게 시간 내서 보는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이재명 도지사도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원팀이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계속 의사 표현을 하시는 것이 특정의 이런 약간 극성 물론 조국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의 금문 이런 세력들이 도대체 얼마 정도의 숫자가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대중의 이 투표 민심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휘둘리거나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극성인 사람들의 표가 대부분의 표로 나타난 것은 아니고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상식적인 국민들의 감성이라든가 이번 투표 민심을 이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도 이번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의 현재 표심을 읽어내는 그 차원에서 의사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이재명 도지사는 이번 투표가 촛불 전국의 연장선상이다. 촛불 전국의 연장선상의 승리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신속하게 한번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재명 도지사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이재명 도지사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지난 대선에 있었던 촛불 국민의
그 혁명의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2년 전에 이재명 도지사가 당선됐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었죠. 그때도 촛불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도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그 최종 단계의 결과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올리신 글을 이미 읽어보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는 이재명 도지사가 민주당 정치인들을 들으라고 이렇게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쭉 읽어보면요, 이런 자질구질한 대립관계라든가 극문 또는 극이, 다시 말하면 이재명 극렬 지지자, 다시 말하면 이재명을 너무 극렬하게 지지하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분열을 하려는 세력하고, 극문들, 민주당 내에서 극렬하게 문재인을 지지해가지고 민주당을 분열하게 하는 세력들에게 어느 정도 상식적인 멘트를 하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주요 내용은 이거예요. 제목이 국민은 촛불혁명의 완수를 명했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준엄한 선택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지역구 163석, 비례민주당 17석 해가지고 무려 180석을 몰아주었습니다. 불우한 권력을 끌어내린 국민들이 대통령을 새로 세우고 지방 권력을 교체했으며 이제는 의회 권력까지 부여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촛불혁명을 반드시 완수하라는 명령이자 경고입니다. 더 이상 보수 야당이 개혁을 발목 잡는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고 중앙과 지방 정부, 국회의 선발에 안 맞는다는 핑계도 불가능하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면 어떤 심판을 받는지도 똑똑히 보여줬다. 국민의 뜻을 거역했다고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시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황교안이가 탄핵당한 정부의 그 국무총리가 다시 야당의 대표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계속 미래통합당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우리야 이재명 도지사를 아끼니까, 국민들이 꼴보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키지도 않고 불쾌하지만 이번에 한번 미래통합당에 투표한 것이지, 미래통합당이 정상적인 당이어서 투표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고난을 위임받은 모두는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단결하고 정진해야 합니다. 오직 국민을 믿고 지체 없이 개혁을 완수해야 됩니다.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사상 유례없는 압도적 주권 이임의 이유를 가슴에 아로 새기고 맡겨진 책무의 무게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겸허한 마음과 비장한 각오로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막중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 하나로 일치 단결해야 된다. 분열하지 말고 힘을 모아서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이런 대의적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도지사가 말하는 개혁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재명 도지사가 말하는 그 개혁에는 뭐 공수처법도 포함이 될까요?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열린 우리당 시절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해찬 당대표가 이번에 압승을 하고 나서 해단식을 했었죠. 그때 단체로 인사하면서 열린 우리당의 그 시절의 과오, 그때 당시의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는 그것을 보고 역시 선거 천재 이해찬이다. 역시 정치 구단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열린 우리당이 압승을 해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4분 5열되고 엉망이 돼버렸죠. 누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이끌거나 의견을 합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4분 5열 돼가지고 제대로 된 개혁 법안을 통과도 못 시켰다 이거죠. 자,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180석이라는 압승의 결과물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개혁 법안을 통과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도지사는 개헌까지도 아마 오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조국은 나쁜 놈이지만 조국이 만든 헌법 개정안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거의 완벽한 헌법 개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헌법도 통과시키고 많은 개혁 법안도 저는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재명 지지자들,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지지자분들은 되게 걱정을 하세요.
공수처법 때문에 어떻게 뭐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것이다. 저는 공수처법도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럽긴 한데,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먹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긴 하죠. 그런데 말이죠. 저는 항상 불만인 게 뭐였냐면, 도대체 죄가 없는데 왜 공수처를 두려워야 할까?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의 이번 정치적 발언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죠. 그것이 만약에 죄라면, 죄가 된다면 유죄를 선고를 해야 되겠죠.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렇게 공수처법을 통과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민주시민들이 갑자기 이렇게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래서 뭐 제 개인 입장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수처법이 통과돼도, 만약에 공수처법이 통과되더라도 말이죠, 죄가 없는 사람은 이 공수처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왜 공수처법을 두려워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공수처법을 두려워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도지사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 죄가 있다, 그러면 공수처법에 의해서 처벌받으면 되는 거야. 누구 특정 한 명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부정하는 것은 나머지 90%의 범죄자들을 그냥 놓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반대한다. 저는 그런 주장에 별로 설득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압승을 거둔 취지는 공수처법을 통과시켜라, 헌법을 통과시켜라,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물론 조국이 만든 헌법 개정안이다 그래서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이문열이가 수구 꼴통 세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가에서는 기술자죠. 그러다 보니까 삼국지라는 불출의 명제를 남겼죠. 물론 지가 쓴 삼국지는 아니죠. 원래 원본은 있죠. 중국의 책이긴 하지만 한국식으로 펼쳐낸 삼국지, 이문열의 그 소설들은 많이 팔리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든가 유명한 책, 소설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광수의 소설도 거의 천재적 작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광수가 친일파잖아요. 그럼에도 이광수의 그 천재적인 능력은 있는 거야. 조국은 범죄자야. 조국은 범죄자로 처벌은 돼야 되는데 법 기술자로서의 조국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분리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국이 청와대에 있을 때 들어가자마자 헌법 개정 작업을 펼쳤죠. 그 헌법 개정문을 보면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80석이 됐을 때 나머지 정당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반드시 헌법이 통과돼야 된다. 이재명 도지사도 아마 간절히 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20년, 30년 동안 이 보수 세력들의 반대로 헌법도 개정을 못하고 수많은 개혁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어요. 뭐 독준이 많이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죠. 여당이, 그러니까 이 민주 세력들이 압승을 했을 경우에 한번 예전에 한나라당이라든가 이 보수 세력들이 압승을 했을 때 밀어붙였죠. 모든 법안을. 그것처럼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염원을 저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압승을 했었으니까 무조건 한번 우리가 원했던 법안들 한번 통과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재명 도지사도 그걸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님은 제 의견하고 좀 틀리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히 분석하고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한다, 이 말이죠. 물론 오도된 정보 조작과 오도된 여론 조작에 의해서 오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뭐 나치라든가 이런 여론 조작이 흥행했겠죠. 그런데 그런 거에 속을 정도로 국민들이 21세기 첨단 시대, 타산업 산업 시대에도 그 정도로 국민들이 우매하다 그러면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죠. 국민들 수준이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정치인, 거기에 걸맞는 권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에 걸맞는 정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여당이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도 이런 사사로운 문재인에 대한 극렬한 지지자들이 꼴보기는 싫지만 범민주 세력으로서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런 큰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